이런 것처럼 제가 로컬 딜러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구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돈은 어떻게 송금하시냐고요? 돈은 저도 고민하다가 직접 타주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가서 네. 가서 이제 돈 주고 차 네. 받아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 한여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이소율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새 그렇죠. 네. 아무래도 봄철이고 네. 또 시기가 집 사시는 분들, 파시는 분들 활발한 시기잖아요. 이 유튜브 이렇게 영상 많이 올라가면서 또 연락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네, 한국에서 의외로 조금 이메일이나 뭐 전화 오시는 분, 타주 손님들. 네. 아무래도 요즘 이렇게 우리 그 재작년 팬데믹 때 바쁠 적에는 새집들 거기 일하는 에이전트들 연락 진짜 안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지난달에 제가 새 집을 하나 계약을 했는데 너무 적극적이고 가격 내고도 너무 잘해주고 오히려 먼저 계속 연락와서 뭐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그러다가 이번 달부터 좀 분위기가 또 조금 이상해요. 아, 이게 잘 팔리기 또 다시 잘 팔리기 네, 시작하니까 연락이 또안 슬슬 돼요. 이것들이 네. 그러는 것 같은데. 빌더들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또 이번 달 되니까 그리고 제가 같은 집을 오늘 클로징은 이제 앞두고 있는 집인데 뭔가 지금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아요. 또 작년같이 지금 새 집뿐만 네. 아니라 이게 이 분위기가 수완이라든지 뭐 잔스크릭, 뭐 알파레타 수요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해져가지고 벌써 멀티포 오퍼. 네, 멀티플 오퍼 네. 붙는 데도 지금 많고 학군 네. 좋은데 특히 학군 좋은데 네, 그런 특히 데 여기 위주로.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또 사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막 조심해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곤 하잖아요. 또. 이게 부동산 열기가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그에 못지않게 사기 건수도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매매 시장에서도 이제 큰 금액으로 사기들이 많은데 그거 못지않게 지금 렌트 시장도 되게 뜨겁잖아요. 요새 네. 렌트도 막 멀티플 뭐 어플리케이션 들어오고 렌트도 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렌트는 또 소액이 많잖아요. 시큐리티 디파짓 자체가 매매보다는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렌트 사기도 지금 요새 되게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또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픽업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소율 씨께서 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사기 유형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요즘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이렇게 영상을 한번 통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은 제가 가장 요새 많이 있는 사기 중에 렌트 사기. 렌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 시큐리티 디파짓이 많고 또 렌트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하고 이렇게 직접 거래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가 극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사기가 크랙리스트 사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들이 직접 이제 크랙리스트, 페이스북 마켓 그 다음에 뭐 한국 여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조지아텍 게시판 보면 또 렌트 게시판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직접 이렇게 매물을 올려놓고 다른 데서 오시는 손님들 같은 경우는 그 사진만 보고도 조금 급하니까 또 렌트집이고 하니까 사진만 보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이 있냐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렌트 매물을 올려요. 크랙리스트나 뭐 이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테넌트가 연락이 와서 내가 타주에 있으니 이 집을 그냥 사진만 보고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이제 보내라 내 계좌에 라고 해서 이제 보내겠죠. 이 사람은 이제 계약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집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행세를 하고 렌트 매물을 이제 내놓고 그 다음에 그 돈만 갈취하고 잠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사를 왔더니 집주인이 무슨 소리야 나는 너랑 계약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사기가 요새 극성이에요. 이게 비슷한 게 한국 뉴스에 보면은 전세 사기라고 조금 약간 비슷한 유형이기도 한데 집주인 행세라는 사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쵸. 집주인이 아닌데도 집주인처럼 맞아요. 이제 그 유명하죠. 한국의 네. 지금 전세 사기. 네, 전세 사기처럼 집주인인 마냥 이렇게 매물 사진을 어디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올려놓고. 연락처만 올리고
또 이제 타주에서 내가 지금 로컬에 없으니 타주에서 이제 연락을 받으셔가지고 직접 이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하는 케이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이것도 그렇고 저희가 뭐 크랙리스트라고 하는데, 크랙리스트 그 페이스북 마켓도 물건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 렌트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렌트 실제로 되게 많이 올라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 말고도 또 다른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례 한번 또 얘기해 한 가지 주실 수 있어요? 경우는 이제 리얼터가 아닌데 리얼터처럼 매물을 소개하고 매물을 보여주고, 혹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계약을 하겠다, 나 이 집 사고 싶다, 혹은 이 집 렌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리얼터인 척한 사람이 또 계약금을 갈취하는 그런 사기 유형이 또 있어요. 이거는 좀 특이한데, 네, 이건 좀 특이한데, 역할극도 아니고 이거 지금은 네. 전에는 네. 이제 집주인인 것처럼, 맞아요. 이번에는 리얼터인 리얼터처럼.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실제로 완전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가 아닌데 아시는 분 집을 이렇게 해주다가 소개비. 뭐 소개비를 소개비 자기가 명목. 이제 커미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라이센스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커미션을 이제 받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어떤 트랜잭션에 어떤 에러 사항이 생겼을 때는 서로 알아서 해결하시라, 이렇게 되는, 이제 사기를 하려고 목적을 한 건 아닌데 또 사기로 변질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 손님들이 조금 그런 수수료 커미션 아끼려고 직접 거래를 하시다가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이제 매매를 하시거나 뭐 사시거나 하실 때 아무래도 전문가를 좀 통해서 하시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리얼터 사칭 사기는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개비 명목으로 사실 뭐 이 퍼블릭에서 제3자의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서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쵸.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냥 뭐 심플하게 리스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뭐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을 지고 대변을 하는 입장에서 이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저도 많이 사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뭐 소개비 명목으로. 한국 분들 사이에 좀 그렇게 하시는 리얼터가 아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리얼터 사칭이고, 잘못되면은 항상 이게 사기가 될 수 그쵸. 있는 거잖아요. 잘 되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꼭 라이센스를 확인하시고, 네, 그렇게 좀 공인된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 라이센스 자체가 주에서 발행이 되는 스테일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스테일 라이센스라는 거는 그만큼 또 책임을 갖고 일을 하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슈로 하는 그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한 소개비 명목으로 하기에는 나중에 항상 그렇잖아요. 일이 좋을 때 좋은 건데 일이 터지면 생기면은 문제가 일인 되는 거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를 염두로 하셔가지고 집주인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리얼터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했을 때 문제가 될 경우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전화를 받아봤는데, 네. 테넌트, 그러니까 손님으로 위장을 해서 리얼터인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집도 안 보고, 네. 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나 이 집 계약하겠다. 그래서 그래도 보시고 하시라고 해도 계약금을 먼저 보내겠다.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제가 실제로 그래서 그분하고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연락을 더 하진 않았는데, 실제로 그게 사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금을 보냈다라고 하고, 체크로 우편으로 보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UPS 트래킹 넘버를 주고, 근데 실제로 안 보내겠죠. 안 보내고 나는 돈을 보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사기를 치는 유형도 있으니까 리얼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사기. 그런 전화 혹시 받아본 적 없으세요? 저는 뭐 받더라도 제가 안 속는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사기를 당할 스타일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실제적으로 겪진 못했는데, 야, 얘 보면은 뭐 사기 종류도 많고, 이게 뭐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게 뭐 조심할 수 없는, 걸러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순식간에 보이스 피싱이 뭐 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희 주변에 항상 뭐 늘 있듯이 이런 부동산 사기 유형도 흔하게 자연스럽게 이게 다가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피해자가 되실 수가 있는데, 방금 그런 거는 약간 좀 송금 쪽에, 송금 사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송금 얘기하니까
하니까 또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최근에 뭐 변호사분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변호사분들도 굉장히 이 송금 와이어 저희가 트랜스퍼를 다 와이어로 주고 받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캐시나 뭐 이런 머니오더 같은 걸로 이렇게 거래가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와이어 송금 사고가 많은데 이게 급증했어요. 특히 요즘 2, 3년 사이에 더 교활해져가지고 집을 사고 파시는 분들, 특히나 이런 캐시바이어 분들, 캐시바이어 분들은 융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정말 뭐 40만 불, 50만 불 캐시가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 간에서도 또 이메일을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메일 해킹이라는 이 자체가 옛날에는 굉장히 뭐 대단한 건데 요즘 너무 흔해졌어요. 그러니까 흔히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직접 이메일을 이런 와이어 관련해가지고는 송금 관련해가지고는 인볼브를 안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해진 케이스가 와이어 프라드. 요즘 이게 보험료도 많이 오르고 변호사분들도 요 관련해가지고 프로텍션을 더 2중, 3중으로 하시느라고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캐시 바이어뿐만 아니라 융자를 받으신 분들도 오직했으면은 전화, 그다음 또 이제 문자로 통해서 그거는 뭐 해커들이 뭐 이렇게 카피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메일이라든지 요즘은 뭐 웬만한 거는 다 뚫렸기 때문에 이메일 서브젝트 보면은 와이어 인스트럭션, 와이어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해킹이 돼서 마치 본인이 변호사인 것처럼 제3자가 그 사기꾼이 이제 해커가 이메일 인스트럭션을 보내는데 와이어 인스트럭션을 보내는데 그 와이어 인스트럭션이 다른 구자의 인포메이션 그쵸. 보내가지고 그 얼토니 오피스가 아닌 거죠. 네. 자기 계좌인 거죠. 그죠. 사기꾼의 계좌. 계좌를 다른 곳을 이제 제공을 해줘가지고 갈취를 하는 수법이 가장 흔한 건데 이렇듯이 이제 송금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아진 게 요즘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면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찾아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이제 클로징 오피스가 둘루스, 뭐 로렌스빌, 저희 이제 한인들 상권에 많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또 직접 한번 가셔서 또 와이어 인스트럭션 내가 이렇게 받은 이거 맞냐 또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뭐 세상이 이렇게 험해지다 보니까 저는 이런 큰 거래를 할 적에는 차라리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낫죠.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네. 한 사례로 뭐 보내지만 제가 요즘 또 중고차를 또 이렇게 특정한 모델을 찾고 있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로컬 딜러가 아닌 개인 이런 셀러를 하다 보니까 그 자동차를 거래하는데도 그 타이틀의 오너가 맞는지 그 차 히스토리서부터 빈 넘버를 통해서 해야 될 게 서류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 서류를 다 확인을 했다 해도 송금 문제도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할지 돈을 딜러로 보냈는데 써야 차 안 주면 그쵸. 어떡해. 네. 워낙 이런 일들이 흔하다 보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로컬 딜러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구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돈은 어떻게 송금하시냐고요? 돈은 저도 고민하다가 직접 타주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가서 네. 가서 이제 돈 주고 차 네. 받아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쵸. 온라인에 아무래도 네. 뭐 또 떨파리가 있고 뭐 에스크로 컴퍼니가 있다고 해도 그거조차도 사기가 많기 때문에 다 믿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자동차를 사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집은 개인적으로 정말로. 집은 뭐 렌트라든지 집 특히나 매매 같은 사기가 뭐 어마운트가 굉장히 네. 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정말로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 게 조금 몇 푼 뭐 아끼자고 직접 하시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골치 아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잘 해놓으면 평생 네. 안전하니까 네. 그 한 번만 조심히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평생 안전하다는 집을 한 채 사면 이게 평생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사실 되게 조심하시라. 차보다 더 조심. 차를 사러 덴버까지 가시는 분도 여기 계시니까. 그 정도로 네. 세상이 많이 험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와이어 하시기 전에 꼭 네. 얼토니 오피스 확인을 하시고. 확인 2번, 3번, 3중으로 확인하시고. 네, 이렇게 오늘 이소율 씨께서 요즘 많이 사기 유형이 많이 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셨는데 그 외에 궁금하신 것들 저희 댓글이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또 성심성의껏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부동산 대통령 한현이었습니다. 이소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의 다른 이름 이소율 아닌가요? 아, 그거 내가 안 네, 했나? 그거 까먹었네. 원래 앞에 하고 뒤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세요. 그래. 머릿속에 지우개가 분명히 내가 네. 앞부분에 안 했구나. 네. 성공의 다른 이름. 네. 성공의 다른 이름 이소율이었습니다. 대단하시네. 계속 하루에도 이렇게 막 데자뷰인 것 같아. 나 소율 씨 만나면은 계속 이게 똑같은 상황이. 앞에는 하고 뒤에는 안 하고 이게 아직 네, 헷갈려요. 아직도 헷갈려요. 이것뿐만 아닌데.